ICT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고 ICT 이론을 공부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이전에 저희는 PD 어레이와 오더 블럭, 페어 밸류 갭, 그리고 시간적인 프랙탈, 유동성 수입, 유동성 풀 등 여러 개념들을 영상으로 다뤘었어요. 아직도 다루어야 할 개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개념들을 시장 구조 안에서 어떻게 결합하여 사용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시장의 바이어스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스마트머니가 차트에서 보여주는 내러티브는 무엇인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ICT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ICT 이론의 기본적인 맥락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 움직이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원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시장 효율성 패러다임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ICT가 소개한 시장의 메커니즘은 스마트머니에 의해 유동성이 공급되고 그 유동성을 쫓아 활용한다는 것이에요. 그 유동성을 활용하는 과정을 IPDA라고 하고요. 은행이 가격을 원하는 곳까지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IPDA는 확장, 되돌림, 반전, 통합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고요. 확장은 가격이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고, 되돌림은 그 확장에 대하여 되돌리는 것이겠죠. 반전은 가격이 흐름을 바꾸어 반전된다는 것이고요. 통합은 가격이 횡보하면서 보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우 이론이나 와이코프 이론을 공부해 보셨다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시장이 축적되고 상승하고 다시 재축적되고 다시 상승하고 분배하고 하락하고 다시 재분배하고 하락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시장이 흘러가는 일반적인 과정이죠. 자, 그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IPDA의 특성을 각각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확장이에요. 확장은 통합 구간에서 강하게 벗어나는 움직임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어느 방향으로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물론 추세와 주문 흐름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한 근거를 찾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것은 이따가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 전에 개념적인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영상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이퀄리브리엄 기억나시죠? 바로 평형이라는 뜻이에요. 스윙의 EQ 부분이나 박스권의 EQ 부분을 공정가치다라고 하는 것은 추세와 주문 흐름을 일단 배제하고 지나온 가격의 중간 부분으로서 상승의 의지와 하락의 의지가 같은 레벨에 위치해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상승과 하락이 평형을 이룬다는 것이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 상황이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만들어지는 페어 밸류 갭이 연속해서 지지받으면서 올바른 주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만들어진 스윙의 피보나치를 그어봅시다. 가격이 EQ 구간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됐죠? 다시 상방으로 확장하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추세 안에서 올바른 주문 흐름이 지켜지고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문 흐름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은 각각의 도구들이 추세에 따라서 잘 지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간 혹은 일일 차트에서 시장의 방향을 먼저 파악한 후에 상승의 의지를 보여주는 움직임들을 우리가 파악하여 주문 흐름을 판단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을 피보나치로 그어보면 확장 이전에 EQ 부분에 도달해서 반등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이다가 다시 EQ를 밟고 확장하죠. 결론은 추세 안에서 상승에 대한 근거가 있고 주문 흐름이 지켜지고 있다면 EQ 구간도 확장의 시작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절대적으로 첫 번째 발생하는 확장을 노리기 위해 EQ를 우리가 째리고 있거나 가격이 움직일 때 따라서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첫 번째 확장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되돌아오는 것을 지켜봐야겠죠. 자, 그래서 다음은 되돌림입니다. 상승하면 하락이 있고 하락하면 상승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앞의 예시처럼 통합 구간을 벗어난 스윙이 돌아오는 것도 되돌림이고, 상승하거나 하락한 스윙이 돌아오는 것도 되돌림이에요. 차트를 또 한번 봐볼게요. 여기 가격이 확장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발생했죠?
이쪽 하단에 오더 블럭이 있고 그 위에 페어 밸류 갭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가격이 되돌아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하는 주문 흐름이 지켜지고 추세가 있으면 우리는 연속적인 상승을 염두에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확장 이후에 가격이 페어 밸류 갭으로 되돌리고 이 페어 밸류 갭을 지켜주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격이 다시 범위 내로 돌아와 페어 밸류 갭을 채워주는 것은 순간적으로 나타난 유동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세력의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거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서 가격을 다시 공정가치 부분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페어 밸류 갭을 채우는 이유죠. 그래서 이 페어 밸류 갭을 비효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위치들을 진입점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진입에 대한 다른 근거들도 있을 것이고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 영상으로 소개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반전입니다. 반전은 가격의 흐름이 바뀌는 것인데요. MSS도 하나의 반전 신호가 될 수 있고요. 주문 흐름을 보여주는 도구들이 돌파되거나 강한 임펄스 스윙이 나타나 가격이 반대로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상승 중에 있던 가격의 방향이 바뀌죠. 그러면서 만들어졌던 페어 밸류 갭도 돌파되고 다시 되돌리면서 이 페어 밸류 갭에서 저항받죠. 그러면 이 페어 밸류 갭은 인버전 페어 밸류 갭이라고 해서 반전된 페어 밸류 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상승하던 주문 흐름이 깨졌다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보였을 때는 가격이 반전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격이 반전되면 스윙 고점 또는 스윙 저점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부분은 리퀴디티 풀이 됩니다. 결국 이런 움직임을 통해 만들어지는 유동성 구간을 알고리즘이 활용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통합이에요. 통합은 가격이 명확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것인데요. 이 기간 동안 세력은 양쪽의 주문이 쌓이도록 허용합니다. 유동성을 쌓는 것이죠. 박스 상단과 하단에 유동성이 쌓이게 되면 세력은 그 유동성을 활용하기 위해 확장을 만들어내려고 할 것이에요. 유동성이 더 많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가격이 통합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은 항상 확장이고요. 되돌림이나 반전이 될 수 없습니다. 확장 이후에는 가격이 되돌리거나 반전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 잠재적으로 다시 통합 구간에 접어들죠. 물론 통합에 접어들기 전에 확장, 되돌림, 반전이 반복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의 움직임이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향성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ICT가 다루는 시간 개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주식시장이나 외환, 지수 이러한 시장들을 보면요. 장 열림과 장 닫힘이 있잖아요. 지수를 보면 아시아 세션, 런던 세션, 뉴욕 세션 이 세 곳의 움직임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뉴욕 현지 시간으로 아시아 세션은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 런던 세션은 오전 3시부터 낮 12시, 뉴욕 세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그리고 아시아 킬존은 가격의 특성 있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오픈 이외에 크게 시간은 구분하지 않고요. 런던 킬존은 오전 2시부터 오전 5시까지, 뉴욕 킬존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라고 합니다. 뉴욕 킬존의 경우 오전 8시 30분에 엠바고를 해제하기 때문에 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자, 그러면 IPDA가 세션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아시아 세션에서는 가격이 통합 구간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런던 오픈에서는 조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이 통합 후에 처음으로 확장을 하는 단계예요. 이러한 조작을 보고 유다 스윙이라고 하거든요. 조작은 뉴스나 일부 매크로 이슈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고요. 유다 스윙이 뭐냐 하면은 유다 스윙은 주로 런던 세션의 오픈 시간에 많이 나타나고요. 아시아 세션 고점이나 저점을 수입한 후에 발생하는 확장을 통해서 투자자들을 속이는 방식의 스윙입니다. 유다 스윙이 발생하면 빠르게 반전되고요. 이 고점이나 저점에 있는 스탑 로스를 청산시키러 가는 거죠. 자, 돌아와서 유다 스윙은 반전을 위한 움직임이고요. 뉴욕 세션에서 또 다른 확장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가격이 되돌리거나 다시 통합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ICT는 외환에서 시작된 이론이에요. 아직까지 비트코인에서는 경향성은 있으나 이론을 활용하는 시간적인 부분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자신의 이론으로 비트코인에서 수익을 만들어낸 제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적인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차트를 뒤져보면 유동성을 쫓는 움직임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잘 판단해서 매매하시길 바랄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나스닥 15분 차트고요. 여기 보면 아시아 세션에서 통합 구간을 만들고 런던 킬존에서 수입하고 가격이 내려가죠. 그런 다음 어때요? 아시아 세션 저점을 이탈하더니 빠르게 반전되어 확장합니다. 그럼 이거는 아까 설명했듯이 유다 스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확장하면서 페어밸류 갭을 만들고 여기도 페어밸류 갭, 여기도 페어밸류 갭이 있어요. 자, 보면 어때요? 여기 페어밸류 갭에 EQ를 정확히 밟고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 작은 페어밸류 갭도 지켜주고 올라가요. 몸통 위에서 마감됐잖아요. 그러면 아직 유효한 페어밸류 갭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페어밸류 갭에서는 가격에 머물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몸통으로 마감했으나 금방 다시 가격을 상승시켰어요. 그리고 더 머물다가 확장을 이어나가요. 자, 그런 다음에 아시아 세션에서 통합한 다음 하단을 수입하고 런던 세션에서 확장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되돌리고 다시 확장을 이어나가죠. 런던에서 만든 스윙을 보면 정확히 EQ에서 다시 상승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아시아 세션에서 통합, 런던 세션에서 수입, 그리고 확장, 뉴욕 세션에서 또 확장을 이어나가요. 이런 식으로 주 추세가 상승인 상황에서 계속해서 상승의 의지를 보여주고 상승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어떻게 쫓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더 많은 근거도 있고 분석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은 무엇을 원하는가? 세력은 가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게 되면 차트에 그 증거들이 남습니다. ICT가 소개한 수많은 진입 모델과 도구들은요, 단순히 이러한 패턴이 나왔을 때 매수하고 매도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리즘이 이 다음에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된 고점과 저점, 또 리젝션 블럭, 오더 블럭, 페어밸류 갭, 유동성 공백, 브레이커, 미티게이션 블럭 등 PD 배열에 속해 있는 수많은 모델들을 익히고 캔들에서 보여지는 그 모델들의 모습을 확인해서 추세 안에 주문 흐름이 올바르게 흘러가는지를 확인하고 어느 곳에 있는 유동성을 쫓을지 예측하는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보면요. 주간 비트코인 차트예요. 여기 스윙의 피보나치를 그어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PD 어레이를 보면 디스카운트에서 상승 흐름을 관찰하고 프리미엄에서 하락 흐름을 관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디스카운트 부분에서 오더 블럭을 볼 수 있고 페어밸류 갭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죠. 자, 보면은 가격이 페어밸류 갭을 지지하고 상승해요. 그러면 디스카운트 구간에서 상승 주문 흐름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알고리즘이 상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페어밸류 갭은 잘 지켜지는 모습이 아니었지만 저점을 돌파하지 않고 다시 상승했죠. 그러면 이 동일 저점 아래는 유동성이 아주 많은 구간이 될 거예요. 이걸 기억해 놓고 위에 프리미엄을 보면 여기 페어밸류 갭이 있고 브레이커도 있고 또 위에 페어밸류 갭이 또 있어요. 우리가 디스카운트 구간에서 주문 흐름이 지켜지는 것을 계속 확인했다면 이 페어밸류 갭 구간까지 가격이 올라오길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프리미엄에 있는 페어밸류 갭에서 만약 저항을 받고 가격이 내려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프리미엄 구간에서 가격이 하락 흐름으로 변할 수 있구나. 그 흐름을 지켜주는구나 하고 여기 아래에 있는 페어밸류 갭이나 아까 체크해놨던 유동성 풀을 활용하러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격이 프리미엄에 들어왔고 이 캔들이 마감을 한 상황에서 여기 페어밸류 갭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페어 밸류 갭을 채우고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간다면 프리미엄에서 상승 주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하락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면 우리는 더 큰 스윙의 피보나치를 그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이 큰 스윙에 대해서 여전히 가격이 디스카운트에 있죠. 그러면 이 상황의 프리미엄에 있는 페어 밸류 갭이나 여기 유동성 풀이나 또 다른 근거의 유동성을 찾으러 가격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차트는 주간 차트이고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변수가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한 차트입니다. 이 맥락이 모든 타임 프레임에 적용되고요. 큰 타임 프레임에서 나타나는 방향성과 힘을 활용해서 작은 타임 프레임의 바이어스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타임 프레임에서 어느 방향의 유동성을 활용하기 더 좋은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어느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언제 그렇게 움직일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ICT 이론입니다. 아직 저희가 ICT 이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해드리면서 더 완성도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